다음 이야기도 빨리 좀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금기를 깬 스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이거 너무 이야. 재밌겠다. 이 러브스토리의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이에요? 야. 당시의 모습을 CG로 재현한 거예요. 일단은 귀한 분 같아요. 네. 그죠? 이 조선 아니죠? 신라 느낌이야. 금지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신라의 29대 왕인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딸 요석공주입니다. 알죠. 교수님이네. 요석공주. 잠깐만, 그럼 공주와 스님? 요석공주는 화랑 김흠운에게 시집을 갔었는데요. 김흠운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해서 과부가 되고 아이고. 요석궁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요석공주라는 이름의 유래도 바로 요석궁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공주하고 스님하고 이게 사랑이 싹튼 네. 거죠? 요석공주와 스님의 첫 만남에 대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석공주는 한 스님의 설법을 듣고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 승복과 모란꽃을 선물하면서 애정을 표현했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혹시 요석공주가 흠모한 스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가 아는 스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지? 역사 속 스님이. 그 해골 드신 분. 원효대사. 원효대사 해골물, 말고 또 스님. 해초 천주국. 답은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원효대사님이 엄청난 분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여성들을 많이 만났다고? 여성분들을 정말 많이. 아, 카사노바? 그쪽으로? 카사노바 쪽이에요? 맞아요. 오. 원효는 신라의 승려로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그렇죠. 특히 많은 책을 지은 대학자이자 저술가로 그가 지은 책은 100여 종, 와. 240여 권에 이를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원효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해골물! 그렇죠. 이건 안 맞아요. 있지. 원효가 밤에 무덤 옆에서 이 두레박이 튼 물을 달게 마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해골에 고인 물인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배가 아파지는 것 같고 거기서 못 자겠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결국 일체유심주 일체유심. 모든 것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원효대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맞아요. 원효대사가 그러니까 계율을 깬 파괴승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파괴승이 된 이유가 이 요석공주랑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과연 파괴승이 된 이유가 요석공주 때문인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석공주는 원효의 높은 학식과 뛰어난 인품에 반해 연모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좀 뇌생남에 끌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가 옛날에는. 봐요. 네. 그리고 아버지인 김춘추도 딸이 원효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효가 어느 날 거리에서 큰 소리로 몰부가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몰부가. 네, 과연 몰부가가 어떤 내용인지 태주 씨가 읽어볼까요?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그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자루 없는 도끼는 바로 과부와 여인을, 하늘을 떠받칠 기둥은 임금을 보조하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몰부가의 가사를 한 번에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무래도 김춘추 쪽 김춘추. 아닐까요? 무조건. 맞습니다. 바로 요석공주의 아버지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이 원효의 속뜻을 알고 요석공주와 연결시켜 주려 했어요. 오. 자,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사람들은 원효가 월정교를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무열왕에게 귀뜸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무열왕이 당장 원효를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뒤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상황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효 대사 역을 태주 씨가, 오. 나졸 대장은 정식 씨가 맡아주세요. 오늘 꼭 원효대사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지. 원효대사님, 간곡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요석궁으로 가주시죠. 대사님, 아니면 저와 무예를 겨루어 이기시면 가던 길을 가시고 지면 저희와 함께 요석궁으로 가주시죠. 좋네. 어디 그 실력을 한번 볼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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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시죠. 합! 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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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효대사님을 잡아라!
이렇게 나졸들을 피하려다가 원효는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원효 대사는 나졸들과 함께 요석궁으로 향했고 요석공주는 원효의 젖은 옷을 말려야 한다며 며칠 동안 궁에 머물게 했어요. 원효가 요석궁에 머물렀던 건 단 3일뿐이었지만 요석공주와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고 훗날 신라의 대표 유학자로 이름을 떨칠 설총을 낳게 됩니다. 와, 설총의 탄생이 또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3일 만에 네. 엄청 뜨거웠네요. 이 실제로 원효가 요석공주를 흠모하는 마음을 담아 몰부가를 부르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월정교를 서성이다가 일부러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자, 바로 이 사진 속 장소가 원효가 물에 빠진 달이 월정교입니다. 예쁘다. 저는 저기를 다녀왔었어요. 여기가 거기 경주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주예요, 경주. 그죠? 그 후 원효는 스님으로서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요석공주와 정을 나눴기 때문에 스스로 파괴승이라고 칭하고 괴로워하면서 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원효는 요석궁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암량에 반룡사를 직접 세우고 들어가는데요. 훗날 원효가 너무 그리워 반룡사를 찾은 만삭의 요석공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절에서 멀지 않은 삼성산 자락의 한 민가에서 설총을 낳게 됩니다. 만삭의 몸으로 갔는데도 못 만난 거예요? 네. 아, 너무 외로웠겠다. 네. 그리고 후에 원효가 요석공주와 세속의 인연을 맺은 뒤 초막을 짓고 수행에 정진한 곳이 있는데 바로 사진 속 자제암입니다. 이 자제암은 여러분들 좀 들어봤던 산일 거예요. 바로 소요산에 있거든요. 네. 원효가 자제암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할 때에도 요석공주는 아들 설총을 데리고 찾아가는데요. 요석공주는 원효를 직접 만나러 가는 대신 산 아래에 별궁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원효가 수도하는 원효대를 향해서 아들과 함께 삼배를 올렸다고 해요. 그때 별궁터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요석공주 별궁지로 지금 소요산 자락에 남아있죠. 아니 그런데 왜 이 원효 대사를 만나지 못한 걸까요? 본인이 그냥 직접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주인데 그냥 보러 가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효가 수양 중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고의 숙녀인 원효 대사를 파괴승으로 만든 요석공주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괴승이 된 이후에 원효는 전국을 떠돌며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전파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게 됩니다. 네. 교과서에도 나오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러니까요. 노래로 만들어서 무예가를 전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의 어떤 그 업적이 생긴 거는 뭐 좋은 일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요석공주 입장에서는 아들이랑 둘이만 살아가고 멀리서 남편 그리워하기만 하고 보지도 못하고 불쌍하죠. 불쌍하고 또 대단하기도 하고 그죠? 내 남자였으면 최악인 거죠. 그쵸. 정말. 아니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설총을 만들어냈죠. 그치